선배, 저 사실 박성재 선배 때문에 혼란스러워요. 지은호의 솔직한 고백. 은호야, 그럼 너는 지금 누구를 좋아하는 거야? 이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사 옥상에서 단둘이 마주 앉은 이지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은호는 한 달째 대답을 미루고 있었고 이지혁은 그 기다림이 고통스러웠습니다. 지은호는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선배, 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선배를 오랫동안 좋아했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이지혁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지은호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근데 선배가 저를 거절했을 때 정말 많이 아팠어요. 그때부터 제 마음을 정리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지은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박성재 선배가 저한테 고백했어요. 그리고 성재 선배는 항상 저를 배려해주고 옆에서 지켜줬어요. 이제는 성재 선배 마음도 무시할 수 없게 됐어요. 이지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럼 너 성재 선택할 거야? 지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모르겠어요. 제 마음이 뭔지. 지혁 선배한테는 오래된 감정이 있고 성재 선배한테는 새로운 감정이 생기는 것 같고 저 정말 혼란스러워요. 이지혁은 지은호의 솔직한 고백을 듣고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시간을 줄게. 내가 내 마음을 정리할 때까지. 근데 한 가지만 알아줘. 나도 너를 좋아해. 늦게 깨달았지만 지금은 확실해. 지은호는 이지혁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선배, 그 말씀 진심이세요? 이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심이야. 나 너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지은호는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오랫동안 듣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말이 기쁘기보다는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선배, 시간이 필요해요. 제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요. 이지혁은 알겠어. 천천히 생각해. 나 기다릴게라고 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헤어졌지만 지은호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지은호는 정순이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혁 선배도 좋고 성재 선배도 좋아요. 근데 누구를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정순이는 지은호의 손을 잡으며 은호야, 내 마음이 제일 편한 사람을 선택해. 누구랑 있을 때 진짜 내 모습으로 있을 수 있는지 생각해봐라고 조언했습니다. 지강호는 옆에서 누나, 근데 박성재 선배 집 엄청 부자잖아요. 박성재 선배 선택하는 게 낫지 않아요? 라고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지은호는 강호야, 사랑은 돈으로 하는 게 아니야 라고 핀잔을 줬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맞아. 성재 선배는 경제적으로 안정적이고 가족도 좋아. 근데 그게 사랑의 이유가 될 수 있을까? 박성재의 간절함. 다음 날 박성재는 지은호에게 연락했습니다. 은호야, 오늘 저녁 시간 있어? 할 얘기가 있어. 지은호는 내 선배. 어디서 만날까요? 라고 답했고 두 사람은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박성재는 지은호를 보자마자 은호야, 지혁이가 너한테 고백했다며? 라고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지은호는 깜짝 놀라며 선배, 어떻게 아셨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박성재는 지혁이가 나한테 말했어. 우리 절친이잖아. 근데 은호야, 나도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너 지혁이 선택할 거야? 라고 물었습니다. 지은호는 고개를 저으며 아니에요. 저 아직 결정 못했어요. 두 분 다 좋은 분이세요라고 답했습니다. 박성재는 잠시 침묵하다가 은호야, 솔직히 말할게. 나 너 정말 좋아해. 지혁이는 내 친구지만 너에 대한 내 마음은 양보할 수 없어. 나한테 기회를 줘라고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지은호는 박성재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며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성재 선배는 정말 나를 좋아하시는구나. 박성재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은호야, 나는 너랑 있을 때 제일 편해. 내가 웃으면 나도 행복하고 내가 힘들어하면 내가 더 힘들어. 이게 사랑 아니면 뭐야? 지은호는 박성재의 고백을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선배 고마워요. 근데 저 정말 시간이 필요해요. 제 마음을 확인하고 싶어요. 박성재는 알았어. 내가 기다릴게.
근데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지는 마. 나도 사람이야 라고 반쯤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지은호는 미소를 지으며 네, 빨리 결정할게요 라고 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헤어졌지만 지은호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이지환과 박영나의 미묘한 관계. 한편 이지환은 박영나의 운전기사 겸 보디가드로 일하며 매일 박영나와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고용 관계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 사이에 묘한 감정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지환은 3년 사귄 여자친구에게 배신당한 후 여자에 대한 신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박영나는 달랐습니다. 박영나는 조신하고 차분한 성격으로 이지환을 대했고 이지환은 박영나와 있을 때 마음이 편했습니다. 어느 날 박영나는 전시회에 가야 했고 이지환이 운전해서 데려다 줬습니다. 지환 씨 같이 들어가실래요? 제가 표 2장 있어요. 박영나가 제안했습니다. 이지환은 잠시 망설이다가 네 좋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전시회를 둘러봤습니다. 박영나는 그림 앞에서 이 작가의 작품은 감정 표현이 정말 섬세해요. 보세요. 이 붓터치라며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지환은 박영나의 얼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순수하구나. 내 전 여자친구랑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야. 전시회를 마치고 나오며 박영나는 지환 씨, 오늘 같이 와주셔서 고마워요. 혼자 보는 것보다 훨씬 좋았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지환은 아니에요. 저도 좋았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차 안에서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박영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환 씨, 혹시 힘든 일 있으세요? 요즘 표정이 안 좋아 보여요. 이지환은 놀라며 아, 그게 보였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박영나는 네, 제가 사람 표정 읽는 건 좀 잘해요. 그림 그리면서 배운 거예요 라고 답했습니다. 이지환은 잠시 고민하다가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했습니다. 사실은 3년 사귄 여자친구한테 배신당했어요. 그 후로 사람 믿기가 어려워졌어요. 박영나는 이지환의 말을 듣고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환 씨, 그건 정말 힘드셨겠어요. 근데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지환은 박영나의 눈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진심으로 말하고 있어. 위로가 되네. 두 사람은 그날 이후 더 가까워졌습니다. 박영나는 이지환에게 자주 커피를 사주고 이지환은 박영나의 짐을 들어주며 배려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자신의 감정을 명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이게 사랑일까 아니면 그냥 좋은 동료일까? 이수빈의 결혼 압박. 이수빈은 요즘 부모님의 결혼 압박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김다정은 수빈아, 넌 이제 24살이야. 빨리 좋은 사람 만나야지. 엄마가 소개해줄까? 라고 자주 말했습니다. 이수빈은 엄마 저 아직 결혼 생각 없어요. 제 일도 있고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라고 답했지만 김다정은 고집스러웠습니다. 이상철도 수빈아, 엄마 말이 맞아. 좋은 사람 만나서 안정적으로 사는 게 중요해라고 거들었습니다. 이수빈은 답답해하며 오빠 이지혁에게 하소연했습니다. 오빠 엄마 아빠가 자꾸 결혼하래요. 오빠가 좀 말려줘요. 이지혁은 웃으며 수빈아, 그건 나도 어쩔 수 없어. 부모님 마음이 그러신데라고 답했습니다. 이수빈은 오빠도 33살인데 왜 오빠한테는 안 그러고 저한테만 그래요? 라고 투덜댔습니다. 이지혁은 나도 압박받아. 근데 나는 무시하고 사는 거지라고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이수빈은 한숨을 쉬며 저도 그럴까 봐요. 근데 엄마가 자꾸 남자 소개해준다고 하는 게 문제예요. 사실 이수빈은 결혼에 대해 나름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성격도 좋고 돈도 많은 남자였습니다. 계산적이긴 했지만 이수빈은 자신의 미래를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조건 사랑만으로는 안 돼. 경제적으로도 안정적이어야 해. 이수빈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김다정은 정말로 한 남자를 소개해줬습니다. 30대 초반의 의사였습니다. 수빈아, 이분은 정형외과 의사야. 집안도 좋고 성격도 괜찮대. 한번 만나봐라며 강권했습니다. 이수빈은 마지못해 소개팅에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이수빈의 스타일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진지하고 재미없었습니다. 소개팅을 마치고 돌아온 이수빈은 김다정에게 엄마 그 사람 별로예요. 다음부터는 제가 알아서 만날게요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김다정은 실망했지만 알았어. 그럼 내가 좋은 사람 빨리 찾아라고 말했습니다. 이수빈은 속으로 내가 원하는 사람을 찾을 때까지 기다려야지라고 다짐했습니다. 고성희의 야심. 고성희는 박진석과 재혼한 후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었지만 여전히 권력에 대한 욕심이 있었습니다. 박진석의 회사는 2대째 내려오는 기업이었고 고성희는 그 회사에서 더 큰 영향력을 갖고 싶어 했습니다. 특히 박성재가 본부장으로 있는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성재는 박진석의 전처 아들이잖아. 내 딸 영나도 회사에 참여시켜야 해. 고성희는 박진석에게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여보, 영나도 이제 대학원을 마쳤으니까 회사에서 일 좀 배우게 하는 게 어때요? 박진석은 영나가 화가 아니었어? 회사 일에 관심 있어? 라고 물었습니다. 고성희는 아니, 그래도 기업 경영도 배워두면 좋잖아요. 나중에 도움이 될 거예요 라고 설득했습니다. 박진석은 잠시 생각하다가 그래, 영나가 원하면 해봐도 좋지. 근데 성재한테 물어봐야겠다. 성재가 가르쳐 줄 수 있는지라고 답했습니다. 고성희는 속으로 성재가 영나를 가르치면 두 사람이 가까워질 수도 있어. 그럼 더 좋지라고 계산했습니다. 하지만 박성재는 지금 지은호 때문에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며칠 후 박진석은 박성재를 불러 성재야, 영나가 회사 일 좀 배우고 싶대. 내가 좀 가르쳐 줄 수 있겠니? 라고 물었습니다. 박성재는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아버지, 저 지금 프로젝트 때문에 바빠요. 영나는 다른 직원한테 맡기면 안 될까요? 라고 답했습니다. 박진석은 그래도 영나는 내 동생이잖아. 내가 좀 신경 써줘라고 부탁했습니다. 박성재는 어쩔 수 없이 알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시간 내서 가르쳐 볼게요 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영나한테 시간 쓸 여유가 없는데 은호 생각에 머리가 복잡한데 라고 생각했습니다. 정순이의 고민. 정순이는 요즘 식당 경영이 잘 되고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지은호 때문에 걱정이 많았습니다. 지은호가 이지혁과 박성재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저녁 정순이는 지은호를 불러 앉혔습니다. 은호야, 엄마가 봤을 때 너는 누구한테 더 마음이 가? 지은호는 엄마, 저도 모르겠어요. 지혁 선배는 제가 오래 좋아했던 사람이고 성재 선배는 지금 저를 진심으로 대해주는 사람이에요. 누구를 선택해야 할지라고 답했습니다. 정순이는 은호야, 엄마가 봤을 때는 박성재 씨가 더 나아 보여. 그 친구는 경제적으로도 안정적이고 무엇보다 너를 진심으로 아껴주잖아. 지은호는 엄마, 그럼 지혁 선배는요? 라고 물었습니다. 정순이는 이지혁 씨도 좋은 사람이야. 근데 그 친구는 너를 거절했었잖아. 사람 마음이 그렇게 쉽게 바뀌나? 지금은 내가 멀어지니까 아쉬운 거 아닐까? 라고 조심스럽게 의견을 말했습니다. 지은호는 정순이의 말을 듣고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맞는 말씀일 수도 있어. 지혁 선배는 내가 멀어지니까 아쉬운 걸 수도 있어. 근데 그게 진짜 사랑일까? 지은호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지강호는 옆에서 누나, 그냥 둘 다 사귀어 보면 안 돼요? 한 달씩 데이트해보고 결정하는 거예요 라고 우스갯소리를 했습니다. 지은호는 강호야, 사람을 실험 대상으로 보는 거야? 라며 웃었지만 속으로는 그것도 방법일 수도 있겠네라고 생각했습니다. 정순이는 은호야, 어쨌든 내가 결정해야 해. 엄마는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됐어라고 말했습니다. 지은호는 정순이를 안으며 엄마 고마워요. 제가 잘 생각해 볼게요 라고 답했습니다. 조옥래와 김장수의 우정. 조옥래와 김장수는 사돈 관계였지만 이제는 절친한 친구가 됐습니다. 두 어르신은 매일 아침 공원에서 만나 산책을 했고 서로의 고민을 나눴습니다. 어느 날 아침 조옥래는 김장수에게 장수 씨, 우리 지혁이가 요즘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여자 때문인 것 같은데 라고 말했습니다. 김장수는 그래요? 우리 다정이도 수빈이 결혼 문제로 고민하고 있어요. 요즘 젊은이들은 결혼을 안 하려고 해요라고 답했습니다. 조옥래는 맞아요.
우리 때는 20살만 넘으면 다 결혼했는데 지금은 30 넘어도 안 하더라고요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두 어르신은 벤치에 앉아 잠시 쉬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김장수는 옥래 씨, 우리 나이 되니까 자식들 걱정밖에 안 되네요. 건강하게만 살아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조옥래는 그러게요. 저도 지혁이가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조옥래는 이상철에게 상철아, 지혁이 요즘 고민 있는 것 같던데 너 알아? 라고 물었습니다. 이상철은 네 어머니. 지혁이가 여자친구 문제로 고민하고 있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조옥래는 그래? 그럼 어머니가 한번 얘기해 볼까? 라고 말했지만 이상철은 어머니, 그냥 지혁이 스스로 해결하게 두세요. 이제 다 큰 어른이에요 라고 만류했습니다. 지은호의 결심. 며칠이 지나고 지은호는 드디어 결심을 했습니다. 지은호는 이지혁과 박성재를 각각 만나 자신의 마음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이지혁을 만났습니다. 회사 근처 카페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선배, 저 결정했어요. 이지혁은 긴장한 표정으로 그래? 뭐라고 결정했어? 라고 물었습니다. 지은호는 심호흡을 하고 나서 선배, 저는 선배를 오래 좋아했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근데 선배가 저를 거절했을 때 정말 많이 아팠어요.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제 마음을 정리하려고 노력했어요. 이지혁은 은호야, 그건 내가 잘못한 거야. 미안해라고 말했지만 지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선배. 선배 잘못이 아니에요. 사랑은 타이밍이니까요. 근데 저는 지금 선배한테 다시 마음을 열기가 어려워요. 선배가 진심인지 아니면 제가 멀어지니까 아쉬운 건지 확신이 안 서요. 이지혁은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은호야, 나 진심이야. 정말이야 라고 강조했지만 지은호는 선배, 저도 알아요. 근데 제 마음이 이미 변했어요. 저는 이제 선배를 선배로만 보고 싶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이지혁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있다가 알겠어, 은호야. 내 결정을 존중할게라고 쓸쓸하게 말했습니다. 지은호는 이지혁과 헤어진 후 박성재를 만났습니다. 박성재는 지은호를 보자마자 은호야 결정했어? 라고 물었습니다.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네 선배. 저 선배랑 사귀고 싶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박성재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 진심이야? 지은호는 네 진심이에요. 선배가 저한테 해준 것들, 저를 배려해준 마음들이 제 마음을 움직였어요. 그리고 선배랑 있을 때 제일 편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박성재는 지은호의 손을 잡으며 은호야 고마워. 내가 너를 정말 행복하게 해줄게라고 약속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부터 공식적으로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박성재는 지은호에게 매일 커피를 사다 주고 퇴근 후에는 데이트를 했습니다. 지은호는 박성재와 있을 때 편안함을 느꼈고 행복했습니다. 이게 진짜 사랑일까? 아니면 그냥 편안함일까? 지은호는 아직 확신하지 못했지만 일단 박성재와의 관계를 진지하게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이지혁의 상실감. 이지혁은 지은호의 거절을 받고 크게 낙담했습니다. 일에 집중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도 자주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이상철은 아들의 힘든 모습을 보고 걱정이 됐습니다. 지혁아, 너 요즘 왜 그러니? 밥도 제대로 안 먹고. 이지혁은 아버지,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요라고 대답했지만 이상철은 속을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여자 때문이지? 아버지가 다 알아. 근데 아들아, 인생이 그런 거야. 때를 놓치면 다시 돌아오지 않아. 이지혁은 아버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아버지. 제가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김다정도 아들을 걱정했습니다. 지혁아, 엄마가 다른 여자 소개해줄까? 내가 좋아하던 그 후배 말고도 좋은 여자들 많아. 하지만 이지혁은 엄마 괜찮아요. 저 혼자 있는 게 좋아요라고 답했습니다. 김다정은 한숨을 쉬며 그래, 내가 결정해. 근데 너무 오래 혼자 있지는 마라고 말했습니다. 조옥래는 손자를 위로하고 싶었습니다. 지혁아, 할머니가 봤을 때 그 여자는 내 인연이 아니었나 봐. 더 좋은 인연이 올 거야. 이지혁은 할머니 고마워요.
근데 저는 은호만큼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조옥래는 그럼 당연하지. 세상에 좋은 사람 많아라고 답했지만 이지혁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이지혁은 친구 박성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성재야, 축하해. 내가 은호랑 잘 됐다며? 박성재는 전화 너머에서 미안한 듯한 목소리로 지혁아, 미안해. 내가 내 친구인데라고 말했지만 이지혁은 아니야, 괜찮아. 은호가 행복하면 그걸로 됐어. 내가 은호를 잘 대해줘라고 답했습니다. 박성재는 지혁아, 고마워. 너 정말 좋은 친구야 라고 말했습니다. 이지혁은 전화를 끊고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은호야, 행복해. 그게 내가 바라는 전부야. 하지만 가슴 한편은 여전히 아팠습니다. 이지혁은 시간이 지나면 이 아픔도 사라지겠지 하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박영나의 회사 입사. 박영나는 아버지 박진석의 회사에 인턴으로 입사했습니다. 첫 출근 날 박영나는 긴장한 표정으로 회사에 들어섰습니다. 박성재가 박영나를 맞이했습니다. 영나야, 어서 와. 오늘부터 내가 너를 가르칠 거야. 박영나는 오빠 잘 부탁해요. 제가 회사 일은 처음이라 서툴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박성재는 괜찮아. 천천히 배우면 되라고 답하며 박영나를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박영나의 자리는 박성재 사무실 바로 옆이었습니다. 여기가 내 자리야.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나한테 물어봐. 박영나는 네, 오빠. 고마워요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박성재는 요즘 지은호와의 연애 때문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박영나를 가르칠 시간도 여유도 부족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박영나는 박성재가 자신을 제대로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빠가 너무 바빠 보여. 나한테 시간을 낼 여유가 없나 봐. 박영나는 혼자서라도 열심히 배우기로 했습니다. 다른 직원들에게 물어보고 자료를 찾아보며 회사 업무를 익혀갔습니다. 이지환은 박영나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어느 날 퇴근 후 이지환은 박영나에게 영나 씨, 오늘 힘드셨죠? 커피 한잔 하실래요? 라고 제안했습니다. 박영나는 네, 좋아요라고 답했고 두 사람은 회사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이지환은 영나 씨, 회사 일이 생각보다 어렵죠? 라고 물었고 박영나는 네, 정말 어려워요. 오빠가 바빠서 가르쳐 줄 시간이 없으니까 혼자 배우는 게 쉽지 않아요 라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이지환은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있으면 말씀하세요. 제가 회사 업무는 잘 모르지만 다른 것들은 도와드릴 수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박영나는 이지환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받았습니다. 지환 씨 고마워요. 지환 씨가 옆에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두 사람은 그날 이후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이지환은 박영나의 출퇴근을 도와주는 것 외에도 점심을 함께 먹고 퇴근 후에 가끔 산책도 했습니다. 박영나는 이지환과 있을 때 편안함을 느꼈고 이지환도 박영나와 있을 때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자신의 감정을 아직 사랑이라고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보겜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